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제 맨 처음에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이 두꺼운 교재의 1번입니다. 우리 역사의 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형성해서 나오고 있고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한국사의 이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사의 이해. 이쪽은요. 시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예 이 파트를 건너뛰기도 해요. 대부분의 시험이 다 그래요. 이런 시험은 한 7, 8년에 한 번 가끔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까지 오시면 그때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먼저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이 한국사의 이해에서 자, 역사란 무엇이 역사인가? 요것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역사 학문적이죠. 역사를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는 뭐가 역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두 갈래로 크게. 하나는 무조건 역사란 과거의 사실이다. 팩트만을 명시해야 된다. 요게 역사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럴싸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쪽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거 중요한 사실에 역사가의 관점을 부여한 것이 역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과거 어떤 사실요? 중요한 사실. 이미 과거 수많은 역사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뭐예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으로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가? 역사가의 관점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역사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맨날 드는 예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철도 뭔지 아세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1899년에 만들어집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1899년 일본에 의해서 경인선이 준공되었다. 위아래. 위. 지금 뭐 관점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신문 기사처럼 간 거예요. 1899년 일본에 의해서 경인선이 준공되었다. 아무 관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1899년 일본의 침략적 의도로 경인선이 완공되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죠. 뭐래요? 그 경인선 철도 자체가 침략적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요. 요거를 좋아할까요? 요거를 좋아할까요? 역사 교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학부 가서 1학년 1학기 때 요만한 책을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 E.H. 카라는 사람이에요. E.H. 카. 그래서 그 E.H. 카는요. 역사에 그러니까 과거 중요한 사실에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을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쪽을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은 뭐라고 했지? 얘네들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자, 사실 그대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 여기서 조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193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배웠던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맞죠? 되게 억압을 받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이때 역사를 그냥 과거의 사실로만 드라이하게 나열하는 역사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을 우리는 실증, 주의,
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증, 팩트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실증주의 학자가 뭐 이병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병도는요, 나중에 우리나라 한국사 이 베이스를 세운 사람이에요. 정말 드라이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야흐로 시점은 언제라고요? 1930년대. 그렇게 억압받았을 때 그냥 드라이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관점을 담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2세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입니다. 이 2세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요, 일본의 어떤 그 식민사학, 그러니까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뭘 쏟아 넣으면서? 관점들을 쏟아 넣으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돼요.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 탄압을 많이 받았겠네요. 이쪽은요. 탄압할 거리가 없어요. 뭘 보고 탄압을 해? 그냥 과거 사실을 기사처럼 적시를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들이 주류, 이쪽은 죽거나 없거나 막 마이너로 전락하게 돼요. 우리 아픈 역사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정말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거짓골을 목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은 거 아세요? 교회, 우리 그 항일 투쟁 역사에서요, 기독교인들이 투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마이너 기독교 세력이에요. 근데 일제에 부역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메이저 세력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실증주의 사학, 팩트를 기반으로 했죠. 아까 이병도 같은 애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코스 책 말고요. 우리 국사책이.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도 친일 문학인, 친일 음악인, 친일 미술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팩트, 사실 그대로의 역사, 드라이하게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관점, 사관을 집어넣는 거.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그냥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둘을 구별하시오,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또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 은근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입니다. 자, 보편성, 특수성, 다양성, 다 쉬운 용어예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볼래요? 보편성이 뭔 것 같습니까? 보편성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공통이죠. 뭐 미국인도 그렇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러면 이 보편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밥 먹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 자, 뭐 먹는다. 뭘로 하지? 그러면 식. 하여튼 의식에서 식을 갈게요. 그런데 요 식도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나보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외놈들 이렇게 가볼게요. 자, 먹는 이거는 보편적이죠. 그런데 한국의 식문화, 중국의 식문화, 일본의 식문화는 어때요? 다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평야지대예요. 막 우리 한반도 남부,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농사가 되게 잘 돼요. 진짜 큰 흉년만 아니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기 보세요. 밥 공기 이만하잖아요. 옛날 밥 공기가 이만해요. 요즘 전기 밥솥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마솥 하나 있잖아요. 요거 4인 가구가 가마솥 하나를 다 먹어요. 그 한 방에.
한 방에. 그럴 정도로 이제 밥을 많이 먹죠. 풍족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약탈당한 거 아니에요. 지배층이 약탈하거나 외놈들이 약탈하거나 중국 애들이 약탈하거나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일단 밥 공기가 크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인가 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딱 보내니까 이제 그 중국 관리가 한번 대접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선 사신이 갔습니다. 딱 가서 뭐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해줬나 봐요. 다 해줘서 잘 먹었습니다. 조선 사신이. 그리고 나오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을 안 먹었다 이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밥이 조금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좀 풍족하죠. 그리고 우리는 숟가락 잘 쓰잖아요. 숟가락. 뭐 국도 숟가락으로 먹고. 우리 어릴 때 그 밥 이거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쌍껏. 이렇게 욕 듣지 않았어요? 국은 딱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외놈들 볼게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숟가락이 잘 안 나오죠. 보통 보면 그 미소국이라고 하나? 그 된장국 보면 이거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오뎅에 정종 하나 먹어보세요. 오뎅이 우리는 생각하는 오뎅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대접 크게 막 꽃이 막 이렇게 꽂혀져 있고 그다음에 일단 국물은요. 풍족해야죠. 근데 일본 오뎅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던데 이 새끼들은 이상해요. 되게 작아. 해서 뭐 여기 뭐 이상 먹지도 않는 당근, 뭐 오뎅, 국물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또 젓가락 문화가 또 더 많이 발전돼 있고 얘네들은 해산물 많이 먹잖아요. 회 같은 거. 그 왜 회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소를 못 먹게 했거든요. 막부 정권 때.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회 떠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은 뭐 또 그러겠죠. 탁자에 앉아서 그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잖아요. 얘네들은. 자, 지금 나열한 거 보면요. 한국 달라, 중국 달라, 일본 달라요.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 예를 들면 이게 한국만의 식 특수성이에요. 다른 국가들과 구별될 수 있는 성질, 그게 특수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본 아까 그 막 마시는 거 이것도 일본만의 특수성. 중국도 있겠죠. 얘네들도 특수성. 그러면 이거를 하나 뽑았을 때는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렸을 때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음식 문화의 다양성. 하나만 뽑았을 때는 뭐라고요? 특수성. 공통된 성질은 보편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 이것 때문입니다. 1900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왜곡했냐면 니네들은 밥을 많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편성과 역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달라서 나타나는 게 특수성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이 뭐였냐? 여기에만 가중치를 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만. 우리나라 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수한 문화 아닙니까? 이런 거를 막 뭉개버린 거죠.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너네 문화 거지 같아. 막 이거를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미개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특수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식민사관의 핵심은 특수성만을 강조했다. 우리가 이거를 깨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셔야 되겠죠. 그럼 뭘 강조하면 될까요? 뭐? 당연하죠. 뭘 강조하면 돼요?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흐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도 그 공통적인 특징 안에서 발전되어 온 게 우리 역사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 식민사관들은 우리 민족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 보편성도 있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식민사관을 격파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백남훈이라는 사람의 사회경제사학이 됩니다.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일단은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됐죠? 그럼 우리가 배울 건 정해져 있네요. 한국사에서 보편성, 그 다음에 특수성. 요거를 배우는 거죠. 다양성은 막 안 배울 거고. 그리고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뭘까요? 보편성일까요? 특수성일까요? 당연히 특수성이죠. 그래서 결국 요 특수성에 뭐가 있다? 여기에 시험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네. 이후에 보겠지만요. 요거 있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빗살무늬 토기. 우리 어릴 때 맨날 정답이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이게 왜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냐? 이거야. 우리 민족의 우리 한반도의 특수성이에요. 특수성. 자, 이렇습니다. 보세요. 한반도 있고 중국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국에 여기 양쯔강이 있고요. 그 황하강, 양쯔강, 그다음에 여기 랴오허강 뭐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만주죠. 만주.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여기 외놈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신석기인데 이후에 보겠지만 신석기는 간석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배웠듯이 중국에도 있고 북방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어요. 신석기는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신석기를 구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덩이를 봤더니 다 똑같아요. 간석기니까. 돌로는 도구로는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들고 온 게 뭐냐? 그때 들고 온 게 요거예요. 톡입니다. 톡이. 딱 봤더니 여기서 생산되는 톡이 다르고 여기서 생산되는 토기가 다르고 그래서 문화 이름도 완전 달라요. 뭐 양사오 문화, 다원코우 문화, 뭐 허무드 문화 막 다릅니다. 이게요. 여기 뭐 룽산 문화 다 달라요. 일본은 조몬 토기가 있었거든요. 조몬 토기. 그러니까 조몬 문화, 신석기 문화.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다? 구별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요거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배웠던 거죠. 네,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요, 이제 뭐 넘기시고 18, 19 이렇게 넘기시고요. 제가 20쪽 보편성, 특수성 말씀드렸습니다. 넘겨볼게요. 26쪽으로 가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이 선사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시험 문제류는요, 신석기나 그러니까 구석기나 신석기 유적지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유적지에는 뭐가 출토가 되는지 그걸 서로 매치시키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은 이렇게 좀 평이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요, 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다 맞춰버리거든. 결국은 다 맞춰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고조선으로 바로 일본 문제가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고조선 아니면 우리 있잖아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이런 것들 초기 철기국가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볼 게 선사 시대가 되겠죠. 선사 시대의 상대어가 있습니다. 그 상대어는 뭐냐? 그게 역사 시대가 돼요. 역사 시대. 그러면 선사와 역사는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하면 역사로 가고요. 없어요. 문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런 쪽을 우리는 선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문자라고 쓸게요. 문자 혹은 기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나와 버렸어요. 이쪽에는 기록물이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뭘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유물, 유적이에요. 유물, 유적.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물과 그다음에 유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사 시대가 되면요, 기록물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막 나타나고 거기에 뭐도 많아지고요. 유물, 유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역사에서 요 선사 시대는 언제까지인가? 자, 힌트가 아니고 나열을 해드릴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디까지가 우리의 선사일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역사 시대로 넘어갈까요? 철기입니다. 철기. 청동 시대까지는 우리가 선사로 보내버려요. 예, 물론 그 전에 문자가 들어왔다라는 설도 있지만요, 우리 교과서가 좀 베이스가 돼요. 역사학계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까지가 선사.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기록이 있는 역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해졌습니다. 유물, 유적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한반도 지명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남이 어디더라, 호남이 어디더라, 뭐 이런 것들, 예, 깜빡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의외로 모른다는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겸사겸사 가보죠. 근데 이거 보시면요, 구석기와 그 다음에 신석기와 관련된 내용 일단 종합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있죠. 여기 무슨 강입니까? 여기. 예, 압록강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쉬워졌네요. 여기는, 네,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여기가 두만강. 백두산은 어디 있는가? 백두산은 여기 있습니다. 백두산 여기, 압록, 두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양 쪽에서 흐르는 강이 있죠. 평양 쪽은, 예, 대동강이 있고요. 대동강.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쪽은요, 한강인데 한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거기가 요쯤 되겠죠. 아니, 너무 이쪽인가? 요쯤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강? 맞습니다. 북한강. 이거 남한강. 만났네요. 양수리. 두물머리 데이트 코스 좋아요. 거기. 예. 거기 되게 좋습니다. 어둡고. 네, 밝은 데 좋아하시면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꾸 이러실 거죠. 진짜 나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면 제가 되게 이상해져요. 예.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요, 또 볼게요. 우리 산맥을 좀 그어줘야 되겠네요. 이쪽이 이제 함경산맥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뼈가 태백산맥. 자, 그 다음에 다시 나오죠. 뭐 소백산맥. 여기도 강이 하나 흐르네. 낙동강.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예요. 나중에 뭐 청천강, 영산강, 금강 뭐 다 찾아보겠지만요, 가장 기본 베이스 대동강, 한강, 그다음 낙동강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볼 거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장화가 있어요. 이거 이탈리아 지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라오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큰 강 이름 아시나요? 나일강. 네, 나일강. 자, 나일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나일강은 B에서 A로 흘러갈까요? A에서 B로 흘러갈까요?
A에서 B로. 그렇죠. 이쪽이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강은 기껏 가봤자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지리나 뭐 이런 시간에는요 왕왕 틀리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른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건 평면을 이렇게 내놓은 거지 지형으로는 여기가 높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여기로 와 볼게요. 보세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쪽 지역 있죠. 요쪽을 한강에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상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요? 요쪽 한강의 하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그 강의 하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강의 하류를 잡아야 그 국가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평야를 먹어줘야. 우리 그래서 삼국의 항쟁 같은 거 할 때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막 국가가 됐잖아요. 그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한강의 하류를 의미합니다. 우리 김포평야 저쪽에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상류, 하류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이거 헷갈리시는데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있고요. 서울, 경기 밑에가 충청도 지방이죠. 충청도는 대충 할게요.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해안가가 충남, 내륙이 충북이에요. 내륙이 충북 됐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호남, 이쪽이 영남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함경도 라인이에요. 함경도 라인. 자, 됐고요. 그러면 제가 뭘 위해서 이거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는가? 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울 구석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적지예요. 유적지를 대충 찍을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석기. 신석기는 파란색으로 갈까? 네. 신석기 사람들의 유적지를 찍겠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구석기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어요. 구석기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충 산 쪽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태백산맥. 그러니까 완전 강가나 해안가보다는 산 쪽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데서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물은 필요하니까. 자, 산 쪽에서 물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 부르나요? 맞습니다. 계곡이에요. 계곡에서 물 퍼먹으면서 사냥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석기로 가볼게요. 우리 신석기 다 알고 있는 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어디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야, 이거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죠. 이쪽이 구석기, 요 강가나 해안가 쪽이 신석기인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그러면 보세요. 구석기인들 이쪽 산악지대 혹은 계곡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추워요. 추우니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동굴. 동굴에 그림을 그렸네요. 동굴벽화. 동굴벽화는 구석기, 신석기. 당연히 구석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지내는 곳이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유적지, 유물이 있는 거죠. 동굴, 벽화, 구석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구석기인들이요 요런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구석기인들이 전부 계곡이나 산악지대에 산 건 아니었어요. 일부 구석기인들은요 요런 해안가 쪽으로 내려와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한강 유역도 그렇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사는 애들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해안가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애들이 농경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편하니까 위에 있던 애들이 전부 아래로 다 내려온 거예요. 아래로. 그럼 약간 특이하죠? 자, 특이하면 문제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이쪽입니다. 충남 공주예요.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 석장리요? 이 공주 석장리는요 구석기 유적인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해부터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할 건데 공주 석장리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에요. 남한에서 광복 이후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이게 공주 석장리가. 그런데 이 공주 석장리는요 특이한 게 이런 내륙에 있는 게 아니라 강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애들이 이쪽에. 그래서 요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특이하니까. 공주 석장리를요 한대 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대. 이 한대 유적이 뭐냐? 강가나 해안가로 내려온 구석기인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주 석장리 맨날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요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 개의 유적지를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석기, 신석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되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단양, 금, 굴. 뭐 보고 구석기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니까. 단양, 금, 굴. 그런데 나중에 정리할게요. 지금 하지 마시고 단양, 금, 굴을 제가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단양, 금굴이요.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자, 군생활 연천에서 해보신 분 없어요? 아, 저도 서울에서 해가지고. 네, 아니 공익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교도소 지켰어요. 저기 지금 없죠? 성동구치소라고 없어졌죠. 그게 동부구치소가 된 건가요? 예, 그 성동구치소 거기 이제 난 분명히 논산을 갔는데 왜 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 가서 그 막루 있잖아요. 막루 거기서 제가 한 1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뭐 예. 그렇게 군생활해서 전 몰라요. 허나 제 아는 친한 형이 사법고시를 실패해서 법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발령됐냐면 연천 지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갔거든요. 가는 와중에 연천 전곡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어야 했으나 술이 다급한 관계로 일단 거기 들렸다가 오자 했는데 못 들렸습니다. 연천 전곡리가 하여튼 주변에 바다나 바다가 없습니다. 그냥 다 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자연 경관이.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연천 전곡리는요. 경기도 연천이거든요. 한 요쯤 되겠습니다. 예. 요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요쪽에 있으니까. 구석기. 한강에서 멀어요.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그럼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열되는 것들은 전부 이유가 있어서 나열하는 건데 여기서는요 주먹도끼가 출토가 됩니다. 주먹도끼 알잖아요. 이거 찍어 먹는 거. 네. 그러면 주먹도끼 볼게요. 뭐 대충 그리면 이 주먹도끼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이 주먹도끼도요 좀 구성이 달라요. 한쪽은 여기만 갈려 있어요. 여기만 조금 뾰족하게 막 갈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주먹도끼는 여기가 이렇게 갈려 있어요. 두 개. 이거는 외날, 이거는 양날이에요. 자, 뭐 갖고 싶어요? 양날 갖고 싶죠. 뭐가 더 우수해 보입니까? 양날이죠. 양날. 연천 전곡리에서 요게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쪽 서양 놈들이 동양을 한때 엄청나게 무시했었잖아요. 미개하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그 학자가 쭉 구석기, 주먹도끼들을 분류해 봤더니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까우니까 걔네들은 전부 가까우니까요. 그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더라. 요게 만들어졌다. 요게. 근데 아시아를 죄다 뒤져봤더니 뭐뿐 없다. 외날 도끼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빗대서 미개한 놈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아 미개. 그럴만하죠. 이 양놈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쥐죽은 듯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나왔네. 어디서?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학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우리는 미개하지 않다. 자, 그게 어디서 나왔다? 연천 전곡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겠죠. 아예 학설 자체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개 실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고고학이나요, 뭐 역사 조금 다르지만 그 왜 박사 논문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주임 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교수가 주장을 하겠죠. 어떤 주장을, 학설. 근데 그 밑에서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다가 예전에 그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자기 친구가 그 미국에서 이 역사 전공을 하는데 유명한 교수 밑에서 붙어서 7년을 논문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발표만 남았다. 그런데 이 교수 학설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박사 그 논문을 아예 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게 아마 실업자 됐을 겁니다. 뭐 때문에? 연천 전곡리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연천 전곡리가. 예. 아, 그리고 그 형 보니까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그 법원직 공무원이니까 연천이란, 그러니까 리잖아요. 리, 자그마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 사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쬐끄만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거기가 아예 그냥 아지트, 어디 갈 데도 없고 문 여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쪽에 무슨 군청 공무원도 거기 와 있고, 법원 공무원도 여기 와 있고, 보건소 그쪽도 여기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예전에 화천 있잖아요. 그 산천어 축제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관 분이셨나 모르겠어요. 잘 직급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데, 좋다고, 화천 좋다고. 자기가 이제 뭐 30살에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했는데 나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래도 월급이 좀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화천에선 돈 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뭐 좋다.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니 산천어 축제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티켓 주면서 이거 구경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티켓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 메리트 있더라고요. 되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천 전곡리 되셨죠? 그다음 계속 갑니다. 상원, 검은, 다시요, 청원, 두루봉 동굴. 뻔하죠? 구석기,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예요. 그런데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요, 어린아이 유골이 나왔어요. 애기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틋하게도 그 주변의 흙을 검사해봤더니 꽃가루 흔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아이가 죽으니까 그 위에 꽃을 이렇게 해서 매장을 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근데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좀 구려요. 흥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 있잖아요. 흥수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흥수 아이. 어디라고요?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됐나요? 자,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신석기. 서울은 한강에 하류, 강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암사동 선사 유적 있잖아요. 여기 김해 수가리.
김해는요 낙동강 옆에 있습니다. 신석기. 부산 동삼동. 신석기 부산이니까. 그죠? 이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뭐가 있냐 출토가 되냐면요. 이상한 돌덩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폐총이 뭐냐면 조개패예요. 조개패. 조개더미 막 쌓아놓은.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왜 여기 딱 봤더니 돌덩이 하나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돌을 해봤더니 흑요석이란 돌입니다. 흑요석.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걸로 구석기인들이 뭐 주먹도끼도 만들고 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의 흑요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딱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대마도 쪽의 흑요석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신석기인들도 어디랑 교류를 했구나. 대마도 쓰시마성과 교류를 했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원거리 교류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뭐 가지고? 흑요석 가지고. 조개더미에서 나온 흑요석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양양 오산리.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지도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요. 양양, 속초, 양양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에 양양 하면은 이렇게 파라솔이 쳐져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양양 해수욕장. 그러니까 무슨 유적지? 신석기 유적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요거. 자, 단양은 충북 단양이에요. 충북 단양. 단양 수양계 구신. 충북 단양. 충북 단양. 네, 맞습니다. 구석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이제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정리하는 거. 자,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전에 여기 중국 쪽을 살짝 보면요. 여기 강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랴오허강. 예전에는 뭘로 불렸냐면요. 저기를 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하의 동쪽 뭐라 불러요? 요동. 요하의 서쪽 요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동, 요서. 개념 아시겠죠? 네. 가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볼 거는요. 구석기와 관련된 내용. 구석기. 먼저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뭐 다 아는 거고요. 뗀석기 그냥 돌에 부딪혀서 막 한 거예요. 작은 돌을 큰 돌에 막 부딪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짝 다듬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뗀석기도요. 구분을 짓습니다. 뗀석기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하나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전중 후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가? 그게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기준인가? 다듬는 기준입니다.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요 전기에는 어떤 뗀석기가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요.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요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먹도끼는 아까 이걸로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해 먹을 수 있어요. 주먹도끼 하나 가지면 동물도 잡고요. 그다음에 채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도 팔 수 있죠. 이걸로 제주도 오면 물고기도 던져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로 대표되는 만능도구. 만능도구예요. 만능도구란 뜻이 뭐냐면요. 그냥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뭐 다 헤쳐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딴 거 없다. 그러다가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도구는 항상 분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하나의 업무에 좀 그에 적당한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중기는요. 하나의 일에 하나의 도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도구의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도구의 분화. 그러니까 채집할 때는 이런 뗀석기, 아니면 사냥할 때는 뭐 이런 뗀석기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분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구석기 후기가 되면요. 어떤 도구를 만들었냐? 같은 도구를 만듭니다. 똑같이 생긴 도구들을 만든 거예요. 석기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같은 도구, 같은 모양의 도구, 대표적인 게 승배찌르개가 있어요. 승배찌르개가 있습니다. 승배찌르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창을 본 적 있죠? 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로 쭉 이렇게 묶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창입니다. 뭐 화살도 이거 작으면 화살이고, 맞죠? 창의 끝을 승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배. 그러니까 승배 찌르개니까 뭐예요? 이거 창을 얘기하는 거. 창.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뭘 이어줘야 돼요. 나무 같은 걸로 이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음 도구예요. 이음 도구.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음 도구. 자, 승배 찌르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후기에 만들어진 뗀석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규격이 돼 있겠죠. 같은 모양의 도구를 계속 제작을 했던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우리 계속 볼게요. 이 구석기인들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자, 생활입니다. 산업, 생활, 사회 뭐 다 같은 표현 들어갈게요.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노숙이에요. 노숙합니다. 이동생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럼 왜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아직 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동생활의 베이스에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채집, 경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거 떨어지면 저쪽 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떨어지면 저쪽 가고, 그다음에 토끼 잡으러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 있을까요? 집 필요 없네.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만 살아 그러면 집 필요 있겠습니까? 예, 집 필요 없죠. 여러분들 오늘만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올라왔는데요. 맨 처음에 올라와서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빨간 벽돌 다세대 주택 같은 건데요. 친구랑 자취할 때 반지하가 있어요. 일단 아시겠죠? 대충 반지하, 그다음에 1층 조금 높은 1층, 그다음에 2층 위에는 요즘 잘 모르시나? 옥탑. 네, 옥탑이 있었죠. 아, 옥탑에서 한 10년 산 것 같아요. 그 처음 올라오자마자 옥탑에 살더니 끝까지 옥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옥탑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오피스텔이 있었던 거예요. 아, 가고 싶잖아요. 이런 그래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샀어요. 엄마 돈을 빌려서. 예,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집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좀 사고를 쳐서 그때 학원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집을 이제 매매로 내놓는 거죠. 엄마 몰래. 예, 내놨죠. 그래서 엄마는 맨날 집문서내 달라고, 자기한테 달라고, 됐다고 나는 맨날 그러다가 옮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세로 옮겼는데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월세로 가고, 야,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야. 대박. 그래서 선택한 게 하숙. 그래, 하숙을 가자. 그래서 하숙에서 한 1년 반 있었나? 아, 그때 진짜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막 하숙집인데 왜 내가 밥을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얘네들도요, 그냥 이동생활하면 뭐 짐이 뭐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떤 곳에서 살았다? 동굴에서 비나 피하면 되고. 동굴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 막집은 안 나오더라고요. 막집 말도 웃기잖아요. 무슨 집이에요? 그냥 막 지은 집. 됐고 그건 됐고. 그리고 이런 데서 많이 살았어요. 여름에는 동굴 좀 그렇잖아요. 시원한 바위 그늘. 그렇죠? 바위 그늘. 그래서 바위 그늘 밑에서 이렇게 살기도 했다. 집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동굴 벽화 이런 게 나오면 전부 구석기가 된다. 예, 사람이 있는 곳이 유물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구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구석기 유적의 빅3를 먼저 볼게요. 빅3 정리는 나중에 하고요. 자,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의 빅3.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개는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냥 암기, 필수 암기예요. 그 세 개는요. 먼저 기억나실까요? 한반도 최고. 자, 단양, 금굴 맞습니다. 한반도 최고. 단양, 금굴. 자, 여기서 최고. 가장 오래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먹도끼. 그 주먹도끼를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먹도끼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양날도끼 있잖아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기억나십니까? 연천 전곡리. 이렇게 주먹도끼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고요. 한배 유적이에요. 한배 유적이 뭐라고요? 산이나 계곡이 아니라 강가로 내려온 유적이다. 어디? 공주 석장리. 자, 요게 빅3입니다. 빅3. 자, 그 다음에 또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유골입니다. 유골과 관련돼서는요.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었죠. 두루봉, 동굴. 여기서 어린아이 유골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 흥수아이다. 그래서 이 흥수아이는 구석기인입니다. 구석기인.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유골과 관련돼서는요. 최초의 유골이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덕천 승리산 동굴이에요. 덕천 승리산 동굴. 거기서는 최초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책 정리할 때 할게요. 곧 죽어도 이거는 알고 죽자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를 지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쪽으로 넘어갈게요. 군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자, 여기가 신석기. 요 중간을 약간 비워요. 뭐냐면요, 요쪽을 우리는 중석기라고 얘기해요. 이름도 웃기죠, 중석기. 자, 이 중석기는요, 다른 말로 잔석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석기, 잔석기. 그럼 왜 이상한 게 붙어 있냐?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크게 맞진 않아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냥 구석기 후기로 다루기도 해요. 이 중석기를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봐볼게요. 이때는 기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후의 변화. 자, 이 기후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현재 기온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가죠. 기온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뭐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쪽이 무슨 기? 예, 빙하기잖아요. 빙하기. 자, 빙하기. 그다음에 여기도 빙하기. 맞죠? 빙하기예요. 빙하기는 지금 현재 온도에서 몇 도 아래? 지금 현재 평균 기온에서 몇 도 아래를 빙하기라고 합니다.
2도에서 5도. 예. 끼케야 2, 3도 낮아지면 빙하기예요. 그만큼 0. 몇 도도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안 보세요. 그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0.5도가 높아졌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자를 써요. 그래서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빙기. 자, 그런데 요 중석기는요 마침 여기였어요. 여기 이 간빙기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후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온이 어떻게 됐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온이 상승했다? 기온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생. 풀, 나무가 달라져요. 풀과 나무가 달라졌죠? 그럼 풀과 나무를 먹는 초식동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초식동물이 달라지면 육식동물도 달라져요. 완벽하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한반도에 작고 날랜 짐승들이 막 출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작고 날랜 짐승들 예를 들면 다람쥐, 토끼, 여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우 한 마리 우리 잡아볼까요? 우리 어떻게 잡을까요? 여우를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우 겁나 빠르죠. 다람쥐 한번 잡아볼까요? 다람쥐 못 잡아요. 예, 못 잡습니다. 끼케야 우리가 이 인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토끼 정도. 토끼는 귀여워서 또 안 먹어. 그래서 요게요 도구의 개량이 일어나야 돼요. 작고 빠른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자, 작고 빠른 거 잡는 방법이 뭐 있어요? 던지는 수밖에 없죠. 던져야 돼요. 뭘 가지고? 창. 창을 던지거나 더 쉬운 방법은 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잔석기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화살촉을 봐볼게요. 화살촉은 어때요? 되게 작잖아요. 돌 화살촉. 이거를 이어서 화살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 창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이 앞에 석기가 기존에 비해서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잔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OT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프다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문제는 늘 대체 용어를 사용한다. 대체 용어. 요거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기온이 상승되었다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되면 해수면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지겠죠. 빙하가 녹으니까. 같은 동의어 이왕이면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다. 아프다 하나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이건 당연히 안 쓰고. 그럼 뭘 쓸 거냐? 이걸 쓰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분리. 처음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 만들면 되겠죠.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되었을 시기 하면은 어디를 칭하는 거예요? 중석기를 칭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부 동의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이럴 땐 좀 웃어주시면 쓰레기가 안 되는데 내가. 예. 자, 중요합니다. 아프다. 그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갈게요. 물론 여기도요 유적지가 있습니다. 통영, 상로, 대도, 폐총, 조개더미, 최하층이란 유적지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는요, 우리가 흔히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산 거죠. 완전히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 그러면 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어떤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한국사에서는. 이게 신석기 혁명인데 그럼 뭐 어떻게 달라졌냐? 예전에는 그냥 채집 경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길러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길러서 먹는다. 뭐를? 농작물을. 혹은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쟁겨뒀다가 먹는다. 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인데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농경과 목축 두고 얘기를 한다. 목축.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농경과 목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농사잖아요. 농사. 농사는 계곡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맞아요. 강가나 해안 평지로 내려와야 돼요. 강가나 해안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는가라는 건데 이런 작물을 재배합니다. 조, 보리, 수수 요런 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그냥 잡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곡. 절대로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 X예요. 벼농사는 우리나라 청동시대부터예요. 청동시대 절대 여기에 벼농사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중국은 물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야생벼가 막 자랐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고온다습해서 그냥 벼가 지가 자라는데 어떡해요. 그냥 먹는 거지. 먹고 나면 또 자라. 그럼 또 먹는 거고요. 아까 그 양쯔강 부근에서 그렇게 그냥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 와서야 벼농사예요. 벼농사. 그러니까 잡곡이다. 잡곡.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잡곡에 이것도 있습니다. 좁, 쌀. 자, 좁쌀은 잡곡인가요? 쌀인가요? 내 인연. 아닙니다. 이 좁쌀은요 그거죠. 우리 좁쌀로 밥을 다 안 해 먹죠. 좁쌀은 쌀에 조금만 넣잖아요. 잡곡이죠. 아 근데 이거를요 되게 헷갈려 하세요. 실질적으로 뭐가 붙어 있으니까 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예,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되게 이거 안 짚으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잡곡입니다. 잡곡류 벼농사 절대 안 돼. 안 돼요. 조보리 수수. 그러면 이 강가나 해안가에 내려와서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집이 필요하죠. 집. 그래서 집을 짓고 삽니다.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움푹 들어간 움집을 지은 거죠. 여기서 계속 이어버릴게요. 움집. 이렇게 짓고 삽니다. 움집.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제가 움집을요 2개 그릴 거예요. 2개. 한번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요거 하나. 요거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깊이. 요거 땅이에요. 요거 땅이고 땅 파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땅 파서 들어간 거죠. 자, 깊이 차이. 그리고 요거를요 이제는 이게 위에 없으니까 흔적만 남았잖아요. 터 흔적만.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바라봤더니 어떤 모양이냐?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터 자체가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고 요 놈을 봐봤더니 위에서 내려봤더니 그 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피운 자리? 불 피운 자리를 우리는 화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화덕이란 무엇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화덕이 중앙에 있고 여기는 어디 두었으면 좋겠습니까? 왠지 구석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구석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아니면 바깥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움집인데 둘 다 움집인데요. 한쪽은 신석기, 한쪽은 청동기예요. 신석기, 청동기. 구분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인데 교과서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면서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화되었고 맞나요? 점차 지상가옥화되었다. 맞죠? 그리고 원형에서 뭘로 바뀌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고 화덕은 중앙에서 구석으로 혹은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거 그냥 이거 보면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원형의 움집에 살았던 시기와 관련된 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죠. 그럼 무슨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석기예요. 신석기. 신석기. 자, 네모 모양의 움집에 살았던 시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배울 청동기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 움집이 처음 나온 건 신석기예요. 신석기 맞죠? 세상은 네모로 변합니다. 세상은 뭘로? 네모예요. 우리 강의실 네모. 네모. 가방 누구 건지 몰라도 네모. 다 네모예요. 자, 이 케이스 네모. 네모. 예. 자, 네모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막 네모 이렇게 보다가 동그라미가 없어요 했더니 여기 동그라미가 막 있는 거예요. 예, 저 컵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네모로 돈다. 네모. 그런데 요 네모를요 영어로 하면 뭐라 부릅니까? 스퀘어. 한문으로 해볼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각형 말고 그 사각형 예 됐고요. 예 장방형. 그러니까 예 그냥 방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방형 스퀘어 장방형이 직사각형을 의미하죠. 장방형. 이쪽은 그냥 원형 이렇게 가셔도 되고 됐죠? 그러니까 이 방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방형 스퀘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저런 움집에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서 거주를 했을까요? 저 작은 집에서 땅 파서 기어 들어가서 엄마, 아빠는 뭐 밖에 계시는 게 더 좋으니까 아빠 빼고 엄마, 동생 뭐 이렇게 한 4-5명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컸네. 그럼 이제 뭐 결혼을 했겠죠? 그럼 옆집에 살 거 아닙니까? 요 옆집에 분가해서 살아요. 또 그러면서 무슨 사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C족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C족 사회는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성씨예요. 같은 성씨. C족 사회. 자 그런데 저쪽에 털을 잡은 애도 이렇게 점점 커지고 이쪽도 커지고 그럼 만났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족 사회가 되는 거죠. 점점 C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계속 발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어느 시기라고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자, 그래서 요게 움집, 원형의 움집에 중앙에 화덕이 있는 곳에 거주를 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가, 해안가 뭐 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석기와 관련돼서 요거를 봐볼게요. 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 요 토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낼게 신석기에서는요 거의 토기뿐 없어요. 토기. 먼저 나오는 토기가 일은 민문이 토기입니다. 일은 민문이 토기.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뭐 덧문이 토기. 덧문이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문이 토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덧무늬 토기를요 우리 한문으로 융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융기문, 융기문 덕지덕지 막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융기되었다라는 표현 쓰고요. 그다음에 눌러 찍었다. 앞정으로 눌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정으로 눌렀다. 앞인문. 이건 쉽죠.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앞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인문 토기. 여기는 융기문. 여기는 앞인문 토기.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신석기 시대 한반도만의 특수성이 있었네요. 우리 배웠네요. 무슨 토기로? 맞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빗살 무늬 토기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 중요한데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덧띠 새김 무늬 토기. 여러분들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 까먹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것보다 더 확률이 높은 건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요거예요. 이른 민무늬 토기가요. 기출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덧띠 새김 무늬 토기는 뭐냐? 왜 중요한가? 이거는요. 신석기 후기에 만들어지는 토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청동기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토기예요. 신석기 후기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청동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토기. 한마디로 요거는 신석기와 청동기의 시대적인 교집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청동 시대에 만들어졌다. OX. O. 만들어진 건 맞죠? 왜? 청동기 초기에 있었으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만들어진 건 맞잖아요. 그러면 자,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청동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건 X가 되는 거죠. 문제 만들어 볼게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뭘 묻는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그래서 요긴하게 보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 됐어요? 이해됐죠? 네. 요게 이제 토기가 되는 거죠. 토기.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원시적 수공업입니다. 수공업과 관련돼서는요. 뭐 이거 있죠. 가락바퀴와 그다음에 뼈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도 우리 교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쭉 실을 뽑는 기구죠. 요게 가락바퀴. 그래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이게 원시수공업입니다. 원시수공업. 네, 알아두시고요. 가락바퀴, 뼈바늘. 자,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볼게요. 신앙이 출현했다. 발전하게 되었다. 신앙. 여러분들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는 보통 어디쯤은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안 가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거고요. 맞죠? 이제 종교가 필요할 수도 있을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문제 둘 중 하나인데 이거 어디다 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신앙이죠. 신앙.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동물을 믿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곰, 호랑이 이런 것들.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 토테미즘. 토테미즘. 자연물을 숭배합니다. 태양, 큰 나무,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 아니면 큰 돌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 그다음에 주술, 무당, 샤머니즘.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토테미즘, 특정 동물, 애니미즘, 자연, 샤머니즘은 뭐 영어 단어 그대로니까 주술, 그다음에 조상신 숭배. 그러면 이런데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쉬운 거니까 토테미즘, 특정한 동물 이렇게 막 외워요.
애니미즘, 자연물. 자연물. 아씨, 오늘따라 안 외워지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요, 그냥 헛수고예요. 헛공부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는 토테미즘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애니미즘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신석기 끝. 신앙은 뭐? 신석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끼케야 신석기 유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아까 문제 만들어 볼게요. 덧띠 새긴 무늬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 2, 3 쭉 나왔어요. 1에 요게 들어갑니다. 신석기를 얘기하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조상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나타났다. 너무 길죠. 보기 자체가 왜 우리 문제 보면요, 1해서 얼마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토테미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조상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보기 하나가 막 2줄, 3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식입니다. 토테미즘 등 신앙이 출현하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토테미즘은 먼저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문제 못 만드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정말 많습니다. 생각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자, 신석기는 뭐가 발전했다? 신앙. 그렇게 퉁치셔도 된다라는 거. 신석기니까 신앙.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보고 혹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 문명이에요. 정신 문명. 없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연물에 정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을 믿기 시작하고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 정신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신석기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신석기 시대 신앙. 됐죠? 허나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면 되나? 신석기 앙 가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겁니까? 여기서 신석기에서 이거는 다 아시죠? 안 쓸게요. 간석기 갈아 제꼈으니까 간석기 막 갈았잖아요. 아까 저긴 뗀석기고 이건 간석기. 이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로 좀 가볼게요. 유적지 가볼게요. 대표적인 유적지. 여기도 유적지도요. 중요한 것들 볼게요. 먼저 나오는 게 서울 암사동. 이거 은근히 많이 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암사동 한강의 하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적지 부산 동삼동. 자, 부산 동삼동 폐총이 있다 그랬죠. 그 폐총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흑요석. 이걸로 원거리 교류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다. 흑요석 유적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평양 남경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결합해서 봉산 지탑리. 이거는 꼭 여기 있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양 남경과 봉산 지탑리 보이죠? 이거 얘네들은 세트예요. 세트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탄화된 좁쌀, 앞서서 말씀드린 좁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탄화된. 그러니까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탄화된 좁쌀. 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이게 농경의 증거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 잡곡농사를 지었구나.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설명을 못해요.
이런 증거, 유적지가 반드시 나오고 유물이 출토가 되어야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구석기가 없습니다. 구석기가 없어서 걔네들은요 늘 쓰는 표현으로 분해합니다. 걔네들 희한하죠. 외놈들 맨날 툭하면 분하대요. 왜 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석기가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예, 창조를 했죠. 구석기 그거를 가져다가 교수가 유명한 고고학 교수가 묻었어요. 묻어서 이거를 지가 또 스스로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터트렸네.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 이거 날조였다, 조작이었다.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죠. 여전히 구석기 유적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일본 가면 이거 뭐 많이 했던 말인데 혐한 코너가 있어요. 아시죠? 혐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막 혐오하고 그런 극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굳이 혐일 코너를 둘 만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저 외놈 새끼 뭐 이렇게만 가잖아요. 뭐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도 않아. 근데 일본 애들은 우리를 너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겨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냥 뭐 하면은 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무시해 버리잖아요, 쟤네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페북에서 외국 애가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점 그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많죠. 노동 시간이 뭐 멕시코에 이어서 뭐 저거 뭐 하여튼 높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노는 시간도 제일 많대요. 자, 일하는 시간도 많은데 노는 시간도 많대요. 무슨 뜻입니까? 잠을 안 자. 잠 안 자고 노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강의 끝나면 10시 반이잖아요. 한창이죠. 10시 반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거 있던데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강대국 애들한테만 놈자를 붙인대요. 일본 놈들, 미국 놈들, 이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좀 약한 국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강하나 우리보다 더 강한 애들한테 놈자를 부시면서 되게 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일본 놈들, 외놈들 뭐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약소국에 대해서는요 사람이란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도 놈들, 인도가 물론 뭐 대국이긴 하지만 생활 수준은 낮으니까 인도 놈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인도 사람, 태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 우즈베키스탄 인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강대국에 붙는 게 놈이다. 참 웃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만큼 유물 유적은 중요하다. 일본에는 구석기가 없다. 조작하다 걸렸다. 이까지 했죠. 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석기 때 중국에서는 이미 벼농사가 행해졌다 그랬죠. 야생벼 신석기 때 행해지고 어쨌든 증거물이 필요하니까 거기도 탄화된 벼가 출토가 된 거예요. 탄화된 벼. 이번에는 근데 우리나라 벼농사는 언제부터라고요? 이후에 청동기죠. 청동기.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주, 흔암리 나중에 배울 겁니다. 부여, 송국리 여기서 탄화된 벼가 출토가 된 거예요. 중국의 벼랑 당연히 비교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중국의 저 탄화된 벽시보다 우리가 조금 더 뒤처졌겠지. 근데 웬걸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벼농사는요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거치고 이 외놈들한테 연결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벽시가 더 오래되었다라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 놈들한테 넘어가고 이 외놈들한테 넘어갔다.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중국 애들이 인민들을 동원해서 벽시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어요. 네. 우리보다 더 오래된 걸 찾았어요. 네, 찾아서 그거는 이제 그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사는요 되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이죠. 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더 이상 됐고요. 우리 그쪽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조금씩 봐보도록 할게요. 교재 몇 쪽을 펴시냐면요. 27쪽. 27쪽. 자, 27쪽 보시면 구석기 시대에서 시기 구분 나와 있죠. 전중 후기로 구분하는데 뭐에 따라서 밑줄 하나 쳐둘까요? 다듬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죠. 이거 어려워 보이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냥 외우지 않겠습니다. 전기, 중기, 후기를 그냥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나눈다 정도만 알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들면 만능 도구 이거 올이잖아요. 올. 네. 올에서 그냥 분화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가십시오. 이쪽에서 헤맬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헤맬 곳이 많아요. 네. 괜히 또 오늘 선사시대 들었는데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요.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28쪽 보시면 사람 화석이 발견된 유적지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별표 2개 쳐둘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덕천, 승리산, 동굴. 덕천, 승리산, 동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초 인골 화석 발견. 그리고 흥수 아이는 어디?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 아이, 구석기인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됐고 구석기 시대 됐고요. 29쪽으로 갑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 야, 이렇게 잘 정리돼 있어요. 네, 잘 정리돼 있습니다. 볼게요. 별표 하나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외우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못 외워요. 그리고 내일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까먹기나 하지. 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를 보잖아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데일리 테스트. 그러면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틀렸어요. 이러면서 또 저는 이제 문제를 내겠죠. 이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것은 틀렸어. 저 새끼 나쁜 놈, 배신자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틀리라고 낸 거니까. 아셨죠? 네. 하나 빅3 정도는 알아두자. 일단 단양 금굴 최고.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다음에 연천 전곡리.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계 고고학 지도에 유일하게 등록된 유적지가 된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다 알아먹었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공주 석장리. 이거는 특징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공주 석장리 남한 최초 발견. 광복 이후 남한 최초 발견. 또 하나는 한대 유적.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한북 웅기 굴포리 있죠. 요게 나중에 골 때립니다. 한북 웅기 굴포리 딱 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신석기 유적지에 뭐가 있냐면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이 있어요. 웅기 굴포리를 받고 서포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지. 웅기 굴포리는 구석기인데 항구로 나왔어요. 바닷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신석기. 이쪽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 유적지가 막 짬뽕으로 돼 있어요. 굴자만 기억하시고 일단 그 다음에 밑에 동굴 보이죠? 됐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거기 하나 강원, 양구, 상무, 룡, 리. 여기서 흑요석기. 우리나라에도 흑요석이 있다 없다? 있다. 흑요석은 딱 2번 나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구 지방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산의 폐총에서 원거리 교류의 증거에서
자, 승리산 동굴 인골 처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모 동굴 뭐 다 됐습니다. 밑에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됐죠? 단양수양계 구석기 이해되셨죠? 어디니까? 충북. 충남이 해안이고 충북이 내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쳐두십시오. 한북 종성 동관진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최초의 구석기예요.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한북 종성 동관진. 네. 자, 그 다음에 중석기로 넘어가는데요. 중석기 30쪽입니다. 30쪽. 여기서 유적지가 꽤 많아요. 그런데 3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하긴 한데 더 편해지려면 하나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석기 유적에서는 거기 통영, 상로, 대도 유적, 조개더미 최하층 이게 중석기다. 근데 조개더미 최하층뿐 되지 않겠죠? 중석기니까 구석기, 그 다음에 중석기를 하면서 신석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강가나 해안가에 사람이 살고 조개 껍데기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개 먹었을 거 아닙니까? 먹고 뭐예요? 버린 거 아니에요. 한 지역에 한 구석에 막 버렸어요. 그럼 조개 껍데기가 막 이렇게 쌓였어요. 막 이만큼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최근이죠. 이쪽이 가장 오래된 거. 그러니까 중석기는 어디서는 최하층에서 나와요. 자,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영, 상로, 대도.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뭐 쭉 가고요. 이거 됐고 오른쪽 갑니다. 토기 보시면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덧띠 세기무늬 토기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 이름 민무늬 토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말 그대로 덧붙였죠. 그냥. 그러니까 융기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양이 볼록볼록하니까 이게 볼록볼록하다 융기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눌러 찍은 거예요. 막 그은 거예요. 눌러서 막 이렇게 누른 거거든요. 뭘로 눌렀다? 압정으로 눌렀다. 네. 자, 그 다음에 덧띠 세기무늬 토기 교집합 기억하시고요.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토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토묘 흙을 파서 관 없이 매장했으며, 네, 그냥 매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동침, 앙화, 신전장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동침 풍속이 있었다. 동침이 뭡니까? 그냥 시신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동쪽 방향으로 눕혔다. 신석기 시대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요, 잡곡류, 농경, 목축 뭐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쭉 넘어올게요. 주거생활에서 움집 보이시죠? 움집 무슨 모양이다? 원형.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방형으로 나타났다. 자, 보세요.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이 교재만 이렇게 하면요. 그럼 방형, 스퀘어 이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의미가 이거예요. 요게 방형이잖아요. 방형, 장방형이라고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육상 트랙처럼. 예, 그럼 이거 원형에 가까운 거죠. 이거 어떻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요 꼭지점이 그 4개 있어야 맞죠? 예, 그렇게 가는 거 맞죠? 90도 4개짜리가 딱 있어요. 급하니까 사각형이나 그 90도가 나오네. 네, 자, 그래서 그음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 평등사회였다. 이거는 우리가 청동기 가면서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사회가 나타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일단은 평등사회다만 알아두시고요. 우리 청동기 할 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발생하였다. 신앙 발생.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활동이 있는데요. 보세요. 조개 껍데기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막 칠해거리. 조개 목걸이에요. 아니면 조개 껍데기로 구멍 똥똥 뚫어가지고 이게 그 제사 지낼 때 막 썼어요. 조개 껍데기 가면. 자, 조개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신석기로 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머무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유물, 유적이 있으니까. 유물, 유적, 신석기. 조개는 신석기예요.
자, 그다음에 교류 활동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흑요석. 그리고 그 흑요석 옆에 조문톡이 있었죠. 조문톡이 보이십니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어요. 신석기 문화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뭐 빗살, 무늬토기. 일본은 뭐 조문토기예요. 근데 그런 일본의 조문토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럼 뭐 서로 교류했구나. 요거의 증거가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우리 양양 해수욕장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적지에서 양양 해수욕장 해안가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황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포황 한구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부산 동삼동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서울 남사동 뭐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 그리고 옥천, 대천리. 옥천, 대천리는요 최근에 이제 뭐 들어온 건데 중요한 건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입니다. 여기서 뭐가 출토가 되었다? 탄화된 좁쌀입니다. 탄화된 좁쌀 신석기. 자, 그다음에 예, 강원도 뭐 고성, 양양 쭉 나오는데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신석기를 구석기 신석기 맞추고요. 잠깐 쉬었다가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